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기 도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도박은 사기의 수단으로서 도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외관상 승패가 우연성에 좌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도박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즉 기망한 측은 사기죄가 되고 그 상대방은 아무런 범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편면적 도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편면적 도박이라는 것은 우연성이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있는 사기 도박으로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기 도박 행위자에게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그 상대방에게는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박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고 제물로 도박을 하여 범해지는 죄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박의 상습이라고 하면 반복하여 도박 행위를 하는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성이 있는 한 횟수의 다과, 많고 적음, 기간의 장단, 얼마나 오랜 기간 했느냐 마느냐, 영업성의 유무, 이런 종류를 불문하고 상습범이 됩니다.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 도박 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 도박의 죄에 포괄시켜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 개장죄는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에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 번호에 따라서 경품을 지급한 경우 이것은 도박 개장죄에 해당합니다. 도박 개장죄의 영리 목적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박 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 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복표죄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그 복표 발매를 중개를 하거나 그 복표를 취득하는 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개를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은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령이나 판례 등에 따르면 도박으로 규정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도박 대상으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기금속처럼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도박에서 이기면은 빚을 탕감해줄게, 이런 조건이 걸렸을 경우 이 경우 빚 채무도 재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승패가 우연에 의해서 갈려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에서는 이 우연성을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의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짜고 치는 도박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함께 도박을 했지만 재물을 잃은 상대방은 도박의 상대자가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고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도박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로또나 즉석 복권 같은 복권 구매나 또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빠찡고, 청도금, 소싸움 같은 경우 허용된 도박입니다. 그러나 내국인은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명 탤런트의 어머니가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려서 100억 원 이상을 땄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시 여행 목적이 도박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재미로 한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송인 신정환이 2010년 당시에 필리핀 카지노에서 2억 원 가까이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신정환 씨가 상습 도박 혐의로 2차례 이미 처벌받은 범죄 경력자였습니다. 또 도박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도망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도박죄의 다른 예외라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시켜 먹고 저녁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홀라, 포카라든 고수톱 이런 걸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안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사례를 분석해봐도 도박의 처벌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이나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들 역시 도박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조하는 양형 기준표에도 도박과 관련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법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은 단속에 나가서 보면은 매뉴얼대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판사들도 도박의 종류나 상황이 매우 다양해서 특정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따지기 앞서서 명심할 사항은 도박을 한 것이 일시적 오락으로 판정돼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의 재미를 보다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보면 사기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되지만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었습니다. 도박이란 2명 이상이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서 그 재물의 득과 실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사기 도박처럼 도박 당사자가 일방적인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의 요건인 우연성을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는 의사로 속이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거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 도박에서 사기적 방법으로 판돈을 갈취하려는 자가 사기 도박이라는 점을 숨기려고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속이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기 도박 행위는 사기죄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해서도 허위로 신고나 고소를 한 것은 허위 신고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도박의 일례로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나 특수 렌즈를 사용해서 사기 도박을 벌린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꾼 조 씨는 윤 씨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5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사기 도박을 해서 돈을 좀 잃었습니다. 그러자 본전 생각이 난 조 씨는 이 윤 씨한테 숫자와 그림 등을 이제 특수 형광 물질로 인쇄해가지고 본인들만 알 수 있는 주문해서 공장에서 만드는 모카드인가 이 모카드와 특수 렌즈를 이용해서 사기 도박을 벌이자고 그렇게 윤 씨한테 제안을 합니다. 또 윤 씨는 거기에 또 동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모카드와 특수 렌즈를 이용을 해서 여러 차례 도박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3명이 발생했고 이 3명으로부터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땄습니다. 그런데 범행이 발각이 난 것이 이 윤 씨라는 사람이 특수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가 피해자들한테 발각이 나면서 모두 들통이 나버린 그런 사기 도박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고 교묘한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벌여서 그에게 판돈을 챙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기 도박단들은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특수 주문 제작한 모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속칭 스대끼랑 돈치기, 수신호 교환 같은 그런 사기 도박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사용해서 사기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스대끼라는 것은 카드를 섞으면서 자신들에게는 좋은 패를 가도록 하고 상대방에게는 나쁜 패를 줍니다. 그래서 이기도록 하는 방법이고 돈치기라는 것은 돈 밑에 카드를 몰래 숨겨둡니다. 그래서 돈을 들면서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호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 마디를 가리키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13개의 숫자를 서로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패가 좋지 않으면 게임판에서 바로 다이를 해버리고 수신호를 교환하면서 판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 도박단들은 올인이 된 피해자들에게 또 돈을 또 빌려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피해자들 사무실이나 집을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해서 도박 빚을 받아내는 그런 사기 도박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 도박에서도 이중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도박판에서 특수 렌즈를 끼고 흔히 들여다 보이는 사기 도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대학생도
피해자였습니다. 도박판 일명 하우스를 개장한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들이었는데 김모 씨라는 이 대학생은 약 한 1년 동안 알바를 해서 모은 돈 1,000만 원을 도박판에 못 잃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도박판에 발을 디뎠다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패를 들여다보는 상대에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달 뒤에 이 대학생 김 씨를 도박판에 소개해줬던 그 친구가 사기 도박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사기 도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잃은 돈을 사기 도박으로 복구하자고 그렇게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카드를 구해올게. 그리고 둘이서 렌즈를 끼고 잃은 돈을 따고 돈을 더 따면은 둘이서 나눠 가지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김 씨는 이번에도 돈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도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력배들이 나타나서 어디서 사기 도박을 하냐면서 폭행을 하면서 돈을 갈취해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 도박을 전수해준 그 친구가 폭력배들과 짜고 이 폭력배들을 동원한 진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들이 한통 속인 줄도 몰랐고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대학생 김 씨는 특수 렌즈의 목카드를 이용해서 사기 도박을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사기 도박으로 처벌받을 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중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사기를 당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기 도박단들은 사전에 짜고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사기 도박을 한 같은 패거리들 중에서도 한 명을 선택해 이들끼리 사기 도박을 합니다. 사기꾼들끼리 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기꾼들의 세계는 비정하고 소름 끼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노름꾼들하고 마약쟁이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심풀이 재미로 한 내기가 도박이 되고 상습적이 되면 중독자가 되고 도박 상습범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화토라든가 포커 같은 도박은 아예 배우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